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여러분들이 SEC 소송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SEC 소송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있진 않습니다. 제가 리플사의 사업과 XRP의 생태계에 대해서 주로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SEC 소송에 관련된 어떤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진 않지만 중요할 때 하나씩은 좀 이야기할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또 저의 생각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SEC 소송에 관련해서 리플사가 유리한 쪽으로 계속 뭐가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또 이게 어느 순간 SEC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블루밍빗에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리플 임원진들이 한국으로 방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브룩스 엔트윗을 라홀 아드바디라고 하는 아시아 담당을 하고 있는 리플사의 임원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SEC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C와의 소송 결과가 사업의 영향력 제한적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SEC 소송 때문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다른 미국에 있는 여러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소송 때문에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리플사의 사업 90%가 미국 외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 결과가 혹시 패소가 되더라도 사업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판결 자체가 사업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패소를 할 때 이야기하는 거고 승소를 하게 된다면은 사업에 엄청나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 사업 전체에 운명이 걸려 있다. 그래서 대응에 힘써. 리플사가 지금 SEC의 대응을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이번 소송이 리플사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 산업에서 영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내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을 방문해서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해달라라고 언급을 하면서 명확한 규제를 위한 과제로 3가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토큰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리스크 기반의 규제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민관 협력 등 일본, 싱가포르,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 리스크 기반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미 마련한 시장들을 참고했으면 한다라고 이제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빨리 규제를 해서 빨리 블록체인의 혁신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하게 된 건데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정책을 주로 따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소송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뉴스가 큰 뉴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전 SEC 자문위원회 베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크립토로우 TV에 출연을 하면서 SEC는 리플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리플과의 법정 싸움이 이렇게 길어질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며 합의로 끝나길 바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법정 싸움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고 뭔가 SEC 승리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과소평가를 하게 된 거죠.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과소평가했다고 생각을 한다. 만약 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소송의 약식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SEC가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간다면 최종 판결까지는 4, 5년 걸릴 수도 있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약식 재판에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항소해서 4, 5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약식 판결에 대한 어떤 1차적 판결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까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SEC 자문위원을 해주던 이런 사람이 실제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SEC 쪽뿐만 아니라 리플사를 응원하고 있는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이고 에버노드 창업자인 스콧 체인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법원은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SEC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현재까지 디지털 자산 자체가 증권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판매가 없고 SEC가 이를 주장한 의도 역시 XRP의 해외 판매 여부 입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을 했다. 크리스 라슨, 브래드 갈링하우스 등 리플랩스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XRP가 미등록 증권임을 인지하고서 판매를 단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또 거래소를 통한 XRP 판매 매출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결국 법원은 미국 내에 판매된 SEC만 놓고 판결하게 될 것이며 이는 SEC의 영향가 있는 결과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SEC 쪽에 있는 사람들도 리플사에 유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리플사와 가깝게 있는 사람도 리플사의 승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대부분은 리플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국내 쪽에서는 약간 의견이 분분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리플의 소송 전략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시장에서 퇴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리플사 쪽이나 SEC 쪽이나 다 리플사의 승리를 조금 더 보고 있지만 국내 전문가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서는 리플사의 승리에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리플사의 승리를 바라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계속 XRP를 홀딩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또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리플사에서는 영향이 미비한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바이든 정부도 여러 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금리를 인상할지 인하할지 아니면 동결할지 금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지게 됐는데요. 저는 뭐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은 분위기로 점점 이제 상승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에도 지금 36센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35센트 아래가 조금 매수하기 적당한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XRP에 대해서 더 추가 매수는 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뭐 35센트 안에 내려오게 된다면은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6센트에서는 저는 매수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매수와 매도는 여러분들 판단해야 하는 거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유 자금으로 삶에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잘 투자를 진행하시고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